코로나19가 불러온 사상 초유의 개학연기 사태. 설렘이 가득하던 새학년 새학기 풍경은 사라지고 텅 빈 교실 안은 적막감이 흐르는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 중,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개학일을 당초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2주 더 추가 연기하겠습니다. 전국 초, 중, 고등학교가 3차 개학 연기를 발표하면서 4월 6일로 개학이 연기된 상태.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학업이랑 이제 여름방학 이제 사라지지 않을까, 그거 가장 걱정돼요. 시험이랑. 집에 있는 엄마면 뭐 공부도 시킬 수 있고 막 이런데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좀 공부도 못 봐주고 있는 상태고. 코로나 여파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의 학업 공백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른 온라인 학습. 과연 수업 결손을 메우는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미래교육 플러스에서 온라인 학습 실효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정호입니다. 세 번의 개학 연기로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이 현실화되면서 수업 결손에 따른 학업 공백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의 개학 연기가 자칫 공부와 거리두기로 이어질까 우려도 있는데요.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계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학습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온라인 학습을 통해 수업 결손을 막을 수 있을까요? 미래교육 플러스에서 이 문제를 함께 이야기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지금 각자 집에서 잘들 공부하고 있는지 사실 걱정이 진짜 많이 되긴 해요.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학업의 그 공백을 좀 메워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의 가장 큰 핵심은 자기주도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이 온라인 학습에서도 얼만큼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좀 힘들지만 온라인 클래스 그리고 온라인 특강으로 개학까지 아자아자 가자. 최 선생님. 네네. 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고 또 이게 또 장기화되면서 이게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 문제까지 맞아요. 벌어졌는데 네. 사실 대학도 상당히 어수선하거든요. 네. 근데 이 초중등학교는 더 할 것 같아요. 특히 이 시점이 개학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상당한 파장이 학교 내에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우리의 일상이 역사에 기록된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고스란히 지금 역사에 기록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좀 쓰고 있구나. 분명히 역사책이 나중에 한번 실리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 어떤 그런 시점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오신 분들 다 지금 현직 교사시잖아요. 이게 그런 게 있죠. 2월 말이 되고 이제 3월이 딱 다가오면 왠지 모른 약간의 좀 이렇게 불안감도 있지만 또 아이들을 새로 만나고 싶은 그 설레임도 또 있단 말이죠. 선생님 지금 이게 지금 계속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데 학교를 지금 못 가시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요. 저도 굉장히 서운하기도 하고 네. 또 특히 고3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3월 한 달이 가장 긴장감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딱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시기인데 지금 각자 집에서 잘들 공부하고 있는지 사실 걱정이 진짜 많이 되긴 해요. 맞아요. 그렇죠. 네, 학생들도 이제 처음에는 좀 개학이 연기됐다고 하니까 좋아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학교 가서 좀 공부도 하고 친구도 만나야 되는데 이 상황을 언제 좀 끝낼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 학교의 학생들의 반응 좀 들어보셨나요, 선생님들? 네, 그 학생들이 연락을 해왔는데요. 예. 아주 재미있는 의견도 좀 있더라고요. 뭐냐면 태어나서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처음이었어요. 이런 분들이 어떤 학생들은 시험은 어떻게 해요? 뭐 진급은 문제가 없나요? 또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성인의 가치관이 있더라고요. 교육부도 걱정이 많겠어요라고 하면서 교육부를 걱정하는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이를 집에다 놓고
직장에 가셔야 되는 부모님들도 사실 얘가 혼자 잘 있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되고 또 집에 있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워요. 요새 보니까 코로나 생활 규칙이 있대요. 뭔데요? 코로나 방학 생활 규칙이래요. 첫째가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교육부에 정해준 건가요? 그러면 저기는 어머님들이 오죽하면 주는 대로 먹기. 예, 텔레비전 끄라고 하면 즉시 끄기 이런 거. 그리고 너무 마지막에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말기.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만한 곳이 없고요. 또 집에 있는 분들도 나름대로 고충이 많은 거죠.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같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렇죠. 야, 이대로 지금 우리 아이들을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위기감이 가정 내에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김수환 교수님, 우리 아이들이 좀 자기의 생활 리듬을 찾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고3 아들하고 중3 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이제 가정에서 어떻게 지내느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숙제로 떠올랐는데요. 아마 신학기가 되면 학교에 가면 생활 패턴이 잡히고 또 학교에서 있는 시간과 집에 와서 지내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잡힌데 그게 없어진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든데 한 가지 좀 저희 아이들하고 하는 팁 중에 하나는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 집에서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제가 세우지 않고요. 자기가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잘 안 지켜지죠. 그렇지만 자기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그 시간에 맞춰서 자기가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기다려주고 서포트해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힘드실 텐데 그래도 아이들에게 그런 자율권,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지금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항상 교육적으로 우리나라가 이거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라고 할 때 늘 흑기사처럼 등장했던 게 이제 또 EBS 아닙니까? 이 공영방송 EBS. 이때야말로 정말 EBS가 뭔가 좀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딱 들었거든요. 본부장님 그래서 나오신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흑기사 노릇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한 3가지 정도 저희가 지금 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공부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를 저희가 전면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로 개편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학교가 학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 클래스라는 온라인상의 가상 교실을 만들어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이 안에서 소통하면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요즘 굉장히 핫한 부분입니다. 여기 참석하신 선생님들께서도 직접 강사로 참여해 주신 온라인 특강, 이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지금 학업의 그 공백을 좀 메워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이런 학업 공백을 메우는 데 있어서 EBS 제공하는 이 온라인 교육 콘텐츠가 상당히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실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해지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실제 얼마나 활용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좀 해보셨습니까? 네, 저희도 깜짝 놀랄 정도의 수치 증가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초, 중, 고 기존 그 사이트들, 학습 사이트들 같은 경우는 작년 한 달 대비 무려 800%, 800%요? 약 8배 정도의 방문자가 늘어났고요. 이용자 수도, 이용 건수나 이런 것도 4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또 저희도 굉장히 특이할 만한 이 수치로 저희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사실은 우리가 이제 미래교육 우리 이 프로그램에서 사실 온라인 수업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분명히 필요는 하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듯 했는데 막상 현실돼 버린 거예요. 이게 이렇게 훅 들어올 줄은 정말 그 누구도 몰랐단 말이죠. 교수님, 이런 온라인 학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온라인 학습이 또 이럴 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온라인 교육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을 좀 바라보게 되면 다 아시겠지만 정부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제 디지털 교과서라는 것을 이미 개발을 해서 일부 교과목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2, 3년 전부터 모든 학생들이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오픈이 되었고요. 이번 사태를 오면서 이제 정부에서 결단을 내리고 또
캐리스에서 서비스를 이제 오픈을 해서 지금 이제 웹에서 무료로 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교과서가 이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서비스할 수 있는 서비스 페이지가 필요해서 이번에 급하게 그 캐리스에서 학교원이라는 온라인 클래스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든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클래스를 개설하고 아이들한테 디지털 교과서나 지금 이제 EBS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학생들한테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그 특이한 사항들 중에 하나는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온라인 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이제 매 시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들을 개발해서 서비스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 각 시도별로 또 이학습터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연계되면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민간 차원에서 몇 년 전부터 아시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무크 칸 아카데미 같은 경우의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초등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칸 아카데미, 한국판 칸 아카데미가 지금 커넥트 재단을 통해서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정부와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이런 그 민관이 유기적으로 이 사태를 대비하는데 굉장히 유기적으로 이렇게 잘 대처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라이브 특강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게 보면 학교 수업 시간 똑같이 운영되는 거죠? 네. 저는 얘기를 초등이에요. 초등인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지금 방송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1, 2, 3, 4교시를 한 분씩 맡아서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 분이 3학년을 맡았으면 국어, 수학, 그다음에 사회, 과학 1, 2, 3, 4교시를 다 수업을 하시는 거죠.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에너지를 좀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또 재미있는 게 해보니까 저는 4학년을 맡았어요. 1학년과 4학년을 맡았는데 4학년 같은 경우에 다른 학년 애들이 같이 들어와요. 아, 그래요? 같이 들어와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기 서당 같다. 이건 온라인 학습에서만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매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중학교는 어때요? 일단 교사의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일찍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준비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새벽녘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저 스스로를 좀 돌아본 게 정말 수업은 교사의 본질인데 내가 이렇게 정말 평소에 열심히 준비했는가. 저한테는 좀 반성의 기회가 좀 무슨 되고요. 말씀이세요? 선생님 오늘 열심히 하시잖아요. 아니요, 반성하고 있어요. 그러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동안 교실의 아이들을 가르쳤다면 지금은 전국의 아이들을 만나고 있다. 이게 라이브 특강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고요.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어때요? 지금 고등학교는 이번 주가 3주차 이제 라이브 특강을 1, 2, 3학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처음에 이게 교실 수업이랑 얼마나 닮아 있을까, 너무 산만하진 않을까, 뭐 이런 걱정도 많이 했는데, 저도 오늘 오전에 수업했을 때 뭐 이렇게 복장이 자기 인식에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더니 평소 때 같았으면 아마 그냥 다 조용히 이렇게 고개 숙이고 필기만 했을 텐데 어떤 친구가 내가 수면 바지를 입고 공부해서 이렇게 항상 졸렸나 보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이들이 막 이렇게 반응도 하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생각보다 생생하고 현장감 있고 일방적인 수업보다는 덜 지루하고 그래서 저한테도 굉장히 좀 새로운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진짜 지금 이게 딱 들어보니까 무려 12개 학년이 동시에 지금 라이브 특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이런 전례는 저도 EBS 지금 21년 차인데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요. 본부장님, 이게 온라인 강의 일반적인 EBA 모습하고 이 라이브 특강과의 어떤 차이점, 특징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억하는 인강, 즉 인터넷 강의라고 하면 우리가 VOD, 즉 이미 녹화된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가서 이렇게 시청하고 그 영상을 통해 갖고 수업을 하는 것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가장 그 주안점을 두었던 부분 하나가 지금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생활 습관을 좀 잡아주자라는 게 좀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그 수업 시간과 동일하게 저희가 편성을 해서 제공을 했고요. 또 하나 특징은 이렇게 정시의 시간 딱 맞춰서 시작을 하다 보니 부모와 그 아이, 학생들이 같이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좀 특이한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라이브 특강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라이브 특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그 현장을 저희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비상사태에 대안적인 교육을 내세운 EBS.
이곳에서 특별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는데요. EBS 초등 대표 강사 이선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오전 7시 꽃단장 중인데요. 오늘 어떤 강의인가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모집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학습 공백이 생겼잖아요. 이 특강을 통해서 학습 공백을 좀 줄여보고자 노력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초중고 개학일이 추가 연기되면서 EBS가 학생들을 위해 2주간 라이브 특강을 준비하게 된 건데요. 초등 강의를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꽤 많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많이 준비한 것 같긴 한데 좀 부족하긴 해요. 학교에서보다. 그래도 좀 풍족하진 않지만 나름 노력은 했으니까. 선생님한테 이제 혹시나 디렉션 생방송에 앞서 꼼꼼히 리허설부터 하는데요. 1분 전입니다. 드디어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선생님은 학교에서 호랑이 선생님이야, 별명이. 너희들은 이제부터 호랑이 새끼들이야. 실제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우리 반 호랑이 새끼들이죠. 2주 라이브 특강은 신학기 진도에 맞춰 학교 시간표와 동일하게 진행되는데 학생들과 실시간 소통도 가능합니다. 공원을 기준으로 해서 경찰서가 있는데 배우처럼 하세요. 어느 방에 있는지 말을 못하겠네? 오케이, 저 친구 누구야? 이별유님. 북동쪽 맞았어. 이별유님. 지금 학생들이 저렇게 답을 올린 거네요. 아이들이 즉각즉각 반응을 해줘요. 재밌으면 까까까까 이러고. 안 하면 안 되겠어요. 친구들하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어서 재밌었어요. 4학년 첫 시간에 저렇게 재밌는 걸 배우는구나.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EBS에선 150여 명 제작진이 470편 이상의 프로그램을 특별 제작해 실시간으로 방송을 만들고 10개 스튜디오를 통해 인터넷 동시 생방송을 내보내는 중인데요. 불이 났겠구나. 불이 났겠어 그냥. 와. 강의 대상은 초등학생을 포함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12개 전학년이 들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중학교 1학년 문학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 강용철이라고 합니다. 모든 강의 자료는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 교재 걱정도 없는데요. 텔레비전은 가부성전이다. EBS 예외, EBS 예외. 자, 텔레비전이라는 원관념. 새로운 학습 시도에 반응도 뜨겁다고요. 자기의 느낌과 소감을 댓글로 올리기도 하고 궁금한 점을 바로바로 알려주니까 저도 조금 더 강의 내용을 풍성하게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라이브 특강은 홈페이지에서 학년 배너를 선택하면 들을 수 있는데요. 마치 친구들과 함께 실제 수업을 듣는 것 같은 온라인상의 학교. 단어 뜻 잘 알고 있자 봅시다. 이때 업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뭔가를 잘 지키다. 답변 다네 학생들이 물어보면. EBS 대표 강사들과의 실시간 소통으로 학습 궁금증도 해소할 수 있어 현재 학교 교육의 공백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학교 기능이 마비된 지금 라이브 특강부터 다양한 온라인 학습들이 미래 교육으로 가는 혁신의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보니까 가장 큰 특징이 학생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라이브 특강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네. 최성 선생님 옛날에 라이브 특강 하셨죠? 아니 솔직히 조금 제가 서운한 게요. 왜요? 옛날이라니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저 지금도 했고요. 네. 저 자료화면에 저 나올 줄 알았거든요, 피디님. 저도 좀 넣어주세요. 저 진짜 열광했는데. 제가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딱 5일간 목이 안 나왔어요. 소리가 안 나올 완전 잠겨가지고 자료화만 보시면 아마 그랬구나 확인하실 거예요. 꼭 나오게 해주세요. 야, 그래도 EBS가 진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이럴 때 역할을 좀 하고 있구나. 제가 좀 솔직히 지금 뿌듯하다는 어떤 그런 느낌 들었거든요. 전 그래도 EBS 가족이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어도 밖에 계신 교수님 입장에서 한번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EBS에서 정말 이번에 큰 결단을 해서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라이브로 이렇게 특강을 하는 건 아마 제가 볼 때는 사상 초유의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3학년짜리 딸아이가 있는데 학교에서 문자가 왔어요.
특강을 들으라고 이렇게 그런 걸 보면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다. 교육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렇게 이제 EBS처럼 전방위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사례가 굉장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인 일이죠.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가 굉장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쪽 온라인 교육 또는 블렌디드 러닝에서의 어떤 한 획을 긋는 어떤 획기적인 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집에서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든 이제 학업에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조금 저희가 좀 걱정되는 부분들은 이게 이제 인터넷이나 이제 방송으로 이렇게 서비스가 되다 보니까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교육의 격차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학자로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새로운 어떤 문제점으로 좀 떠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는 교육계에서 진짜 진정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어떻게 마련돼야 되는지 그리고 교육 격차를 어떻게 해소하면서 이런 서비스를 공적인 영역에서 해소해 가면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런 시설 인프라가 안 갖춰져서 접근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있나요? 저희 쪽에서 이렇게 라이브 특강과 여러 가지 콘텐츠를 제공했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 그다음에 청각장애인 분들은 비장애인들과 달리 이 접근권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급히 놓쳤던 부분들을 뭐 자막 서비스나 또는 다른 서비스를 지금 동시에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이번에 좋은 경험을 통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주연 선생님, 라이브 특강 하면 뭐가 좋아요? 장점이 뭔지 좀 한번 또 더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은 각 영역별 최고의 선생님들에게서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하면 EBS에는 딱 그 라이브 특강 말고도 뭐 여러 가지 학습 자료들 그리고 수준별 강좌들 뭐 동영상 클립부터 시작해서 입시 자료까지 다 이렇게 담겨 있으니까 이 라이브 특강을 딱 듣고 내가 좀 부족하다 싶은 부분은 얼마든지 이제 연계해서 보충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점이 저희 EBS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에서는 어떤 또 장점이 있을까요? 라이브 특강이. 일단은 우리 아이들은 이 키보드로 선생님하고 많이 의사소통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교실에서는 아무래도 좀 눈치가 좀 보이기도 하고 또 내성적이었다거나 또 다른 친구와의 사이 때문에 좀 주저주저 했었던 이런 아이들까지도 자유롭게 자기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 이런 느낌이 와요. 그런 면이 우리 아이들하고 저하고 소통하면서 좋은 면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EBS 라이브 특강만의 장점? 저는 이 라이브 특강 때 설명하는 부분과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부분을 좀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요. 왜냐하면 설명할 때는 제가 댓글을 볼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설명하고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의견을 올려주세요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글이 쫙 올라옵니다. 근데 그 글들 보면 제가 생각하지 못한 얘기들이 있고요. 또 아주 재치 있는 반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업에 구호가 있는데 제가 살아있는이라고 외치면 아이들한테 국어 시간이라고 외쳐주세요라고 했는데 살아있는 외치면 막 국어 시간이 이게 쭉 글로 막 이렇게 오는 걸 보면서 이게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호흡하고 있구나. 이게 가장 큰 라이브 특강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살아있네. 네. 말 그대로 라이브네요. 네. 아니, 근데 교수님,